용제총화. 일부. 문장과 학문 누가 최고인가? 조선 초기 지식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글을 제일 잘 쓰는가였다. 성현은 신랄하게 평가한다. 고려의 문인들을 줄줄이 꼽으며 각각의 단점을 콕 집어낸다. 이규보는 눌러 다듬을 줄 알았으나 거두지 못했다고 했고, 이인로는 단련되었으나 펴지 못했다고 했으며, 목은 이색이 세상에서 집대성했다고 칭송받지만, 성현은 비루하고 소략한 태가 많아서 원나라 사람의 규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쿨하게 깎아내린다. 세종시대 지편전 학사들을 언급하며 박팽년, 성산문, 이계 등이 모두 출중했으나 모두 주사를 당하여 저술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사육신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독자가 느끼게 만드는 절묘한 서술이다. 춘정 변계량에 대해서는 문영, 문단의 수장을 맡았으나 문장이 나약하다고 평하고, 김구경이라는 문사가 변계량의 시를 보고 입을 막고 크게 웃었다는 에피소드를 싣는다. 변계량이 자신의 시구를 대단히 여겨 임금에게 올리려 한다는 말을 듣자 김구경은 기가 졸렬하여 임금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자기 시를 들이밀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고시를 인용하며 싸우는 장면이 압권이다. 2부. 명필과 그림 눈으로 보는 예술. 글씨 이야기도 흥미롭다. 안평대군의 글씨는 중국 사신 예겸이 지금 중국에서 진학사가 글씨로 이름을 떨치나 왕자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칭찬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최응효라는 선비가 글씨를 잘 쓴다고 스스로 자칭하며 여러 관청을 찾아다니다가 안평대군에게도 찾아왔는데 안평대군이 그의 글씨를 보고 찢어서 벽을 발라버렸다고 한다. 냉혹한 심사평이다. 화가 이야기도 볼만하다. 안견의 산수화와 최경의 인물화가 당대 최고였는데 화가 배려는 평생 최경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현은 강희안은 하늘이 준 자질로 옛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개척했다며 높이 평가한다. 3부. 중국 사신들과의 신경전. 조선을 방문한 중국 사신들 이야기는 특히 생생하다. 경태초년에 온 예겸시강은 처음엔 시 쓰는데 마음이 없다가 한강에서 배를 띄우고 시를 짓기 시작했는데 솔솔붓을 휘두를수록 명문이 나왔다. 지편전 문사들이 이를 보고 부지중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고 관반사 정인지조차 대적하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세조 때 온 태복승 김식은 글은 뛰어났지만 탐욕이 지나쳐 떠날 때 포과과자와 잔물까지 손수 꾸렸고 철물을 많이 챙겨가서 당시 사람들이 유기장상 산옥그릇 보부상이라고 불렀다. 그의 부사는 기색만 보면 눈을 떼지 못해 이명언이 상사는 재물을 경계해야 하고 부사는 색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는 일화가 웃음을 준다. 성현 본인이 평안감사로 있을 때 동시강을 접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성현이 몰래 사람을 시켜 마을에서 관현을 연주하게 하고 시강에게 기자의 유풍이 아직 남아있어 집집마다 현악을 즐깁니다라고 하자 시강이 참으로 예의의 나라라고 했다는 대목에서 성현의 외교적 기지가 드러난다. 예박이란 사신은 반대로 오만하고 무례하여 나중에 조선에서 경박하고 이름만 얻으려는 자를 예박이라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 이 사신은 왕이 베푸는 연회에서 한 잔만 마시고 들어가 버리고 성균관 방문 때도 유생들이 뜰에 반쯤 들어오는 중에 혼자 뛰어나가 버리는 황당한 행동을 반복했다. 4부. 재상과 권력자들의 민낯. 황희 정승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나이 90여 세에도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는데 이웃 아이들이 마당 복숭아를 함부로 따가도 나도 맛보고 싶으니 다 따가지는 말라고 느릿하게 말했을 뿐이다. 아이들이 다 따가버린 뒤에도 뭐라 하지 않았다. 재상 20년에 조정이 그를 의지했으며 개국 이후 재상을 논하는 자는 모두 공을 으뜸으로 삼았다고 기록한다. 반면 홍일동은 부귀를 20년 누리며 드넓은 연못가 당에 세조가 경애라는 글씨를 써줄 정도였다. 그 음식은 하증의 만금 음식이라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정도였고 기생전두에 쓰이는 돈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가에서 장기 두는 사람을 보고 생업을 안 하고
세월을 허비한다며 그 사람에게 개똥을 씹어먹게 하고 장기알도 먹으라 했다는 에피소드가 압권이다. 씹어먹지 못하자 마침내 이를 용서해 주었다고 했다. 결국 만년의 장기 두는 중을 맞아 대국하며 즐겼다는 반전도 재미있다. 안숭서는 도승지 자리에 앉자마자 이 자리야말로 앉을만하다고 하여 옆에 있던 김종서의 안색이 잿빛처럼 변했다. 그 뒤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고 안숭선이 죄를 얻어 귀양 갔는데 사람들은 모두 종서가 빚어낸 것이라 했다. 5부 이상한 풍속들 신입 괴롭히기의 역사. 조선시대에도 신입 괴롭히기는 대단했다. 사헌부 감찰 신기 제도가 특히 심했다. 석가래만한 긴 나무를 들게 하는 경홀, 사모로 연못물을 퍼내는 물고기 잡기, 부어, 벽을 손으로 문질러 시커매진 손을 더러운 물로 씻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고문까지 있었다. 선생 선배의 신귀의 집에 몰려가면 신귀는 사모를 거꾸로 쓰고 나와 맞이하고 술자리에서 여자를 한 명씩 안겨주는 안침까지 해야 했다. 성종이 이를 싫어하여 엄히 금했으나 아직도 구습 그대로 패하지 않은 것이 많다고 성현은 기록한다. 과거 급제한 신은들이 삼관을 찾아다니며 각종 연회를 베풀어야 하고 기약이 없으면 관계자를 무한 책망하는 풍속도 성행했다. 6부 별난 인물들 조선판 기인열전 변계량의 인색함 동과를 쪼갤 때마다 기록해두고 손님과 술을 마실 때 잔술을 짐작하면 술병을 봉에 걷어들여 손님이 안색을 보고 가버리기 일쑤였다. 흥덕사에서 책을 엮을 때 음식이 산더미처럼 들어왔지만 썩어 구더기가 생기도록 두었고 종들은 한 모금도 얻지 못했다. 김수온의 천재성, 글을 외우기 위해 남의 책을 빌려다 한 장씩 떼어 소매에 넣고 외웠다. 한지를 외우면 책이 없어지는 시기였다. 신숙주의 소중한 고문선을 빌려갔다가 한 달 후 보니 조각조각 벽에 발려 연기에 그을려 있었다. 연유를 물으니 누워서 외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색을 모르는 세 사람, 제한대군은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도 부녀자는 더러워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며 마주 앉지 않았다. 한경기는 마음을 닦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평생 말 한 번 안 했으며 종년 소리가 들리면 막대기로 내쫓았다. 김자고의 외아들은 음양의 일을 몰라 아버지가 여자를 단장시켜 함께 자게 했더니 상 밑으로 도망쳤고 이후 족둘이 쓴 여자만 보면 울면서 달아났다. 맹사성의 꿈 이야기 대사헌 시절 조대림을 임금에게 여쭙지 않고 고문했다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박안신은 기와 조각에 시를 써서 임금이 간신을 죽였다는 이름이 남게 될까 두렵소라며 임금에게 올렸다. 맹사성은 실색하여 말도 못했지만 박안신은 태연히 나졸에게 기와 조각을 구해달라고 큰 소리쳤다. 성성린이 급간하여 둘 다 살았다. 맹사성은 이 은혜로 성성린이 죽은 뒤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당 앞에서 반드시 말에서 내렸다. 7부 역사 속 인물들의 뒷이야기. 강감찬의 호랑이 퇴치. 한양 판관 시절 경내에 호랑이가 많아 백성들이 피해를 입자 강감찬이 쪽지를 써서 아전을 보내 내일 새벽 북동에 가면 늙은 중이 바위 위에 있을 것이라 했다. 아전이 가보니 과연 남루한 노승이 있어 데려왔다. 강감찬이 꾸짖기를 너는 비록 금수지만 영이 있는 물건인데 사람을 해치느냐. 5일 안에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했다. 부윤이 저것이 중인데 어찌 호랑이겠느냐고 웃자 강감찬이 중에게 본 모양으로 화하라 명하니 중이 큰 소리를 지르며 큰 호랑이로 변해 난간으로 뛰어올랐고 부윤은 땅에 엎드렸다. 이튿날 노호가 앞장서고 작은 호랑이 수십 마리가 뒤따라 강을 건너갔다. 최영의 청렴함. 아버지가 황금 보기를 흘같이 하라고 가르쳐 이 네 글자를 큰 띠에 써서 종신토록 지니고 다녔다. 재상들이 성찬을 차려 호사함을 다툴 때 최영은 손님을 초대하여 한낮이 지나도록 찬을 내놓지 않다가 저물어서야 기장밥에 나물을 냈는데 배고픈 손님들이 남김없이 먹으며 철성집밥이 맛이 좋다고 하자 최영이 웃으며 이것도 용병하는 술모다라고 했다.
고려 말의 혼란, 신우, 우왕는 흰옷을 입고 말을 타며 몽둥이 든 군사를 앞세워 집집마다 들어가 아름다운 여자를 강간했다. 백성들이 나무괴를 만들어 신우가 나왔다는 소리만 들으면 부녀자들이 다투어 피해 들어갔다. 신돈의 행태도 기록했는데 사대부 부인의 남편을 잡아가두고 부인이 직접 찾아오게 만들어 간통하는 수법이 상세히 묘사된다. 사람들이 신돈을 늙은 여우의 정령이라 했다. 8부. 괴담과 귀신 이야기. 성현은 직접 체험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은 귀신 이야기를 여럿 기록한다. 그의 장모 정씨 집에는 어린 계집종에게 귀신이 붙어 수년간 머물렀는데 화복과 기륭을 알아맞혔다. 이웃집 주부가 비녀를 잃고 종을 마구 때리자 종이 귀신에게 물어보니 귀신이 있는 곳을 알지만 말하기 거북하다며 했다. 주부가 직접 와서 물으니 귀신이 그렇다면 말하겠다. 아무 날 저녁에 당신이 이웃 아무개와 함께 당나무 밭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비녀는 그 나무가지에 걸려 있다고 했다. 가서 찾아오니 주부가 매우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정구와 부형제가 집에 오기만 하면 귀신이 두려워 달아났다가 형제가 가면 다시 돌아오곤 했다. 정구가 귀신을 불러 너는 숲으로 가라. 인가에 오래 머무는 건 부당하다고 하니 귀신이 여기 온 뒤로 집안 복을 더하려 했고 재앙을 일으킨 적 없었는데 대인의 가르침이 있으니 감히 순종치 않겠습니까? 라며 통곡하며 떠났다고 한다. 성현의 외삼촌 안공 이야기도 있다. 귀신 형체를 잘 보는 신기한 능력을 가져 부임지마다 민간 음사를 철폐하고 도깨비를 퇴치했다. 한 소년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안공이 가서 복숭아 나무 가지로 만든 칼로 목을 베는 신용을 하니 소년이 굴러 울부짖다가 3일 만에 깨어났고 광태가 사라졌다. 9부. 웃음과 해학, 조선판 개그 모음. 상좌가 중 속이기. 한 상좌가 사승에게 까치가 은수저를 물고 가시나무에 있다고 속여 나무에 오르게 한 뒤 스승이 까치 새끼를 잡아 구워 먹으려 한다고 소리쳤다. 중이 내려오다 가시에 찔려 종아리를 때리자 상좌가 복수로 밤중에 중이 다니는 문 위에 큰 솥을 매달아 놓고 불이야 소리쳤다. 중이 달려나오다 솥에 머리를 부딪혀 까무러쳤다. 중이 꾸짖자 상좌는 먼 산에 불이 났기에 알린 것뿐이라고 했고 중은 이제부터 가까운데 불만 알리고 먼데 불은 알리지 말라고 했다. 장님 삼총사 한 장님이 소년에게 동쪽 거리에 땅이 1000길이나 벌어졌고 그 밑으로 오가는 사람이 보인다는 말에 속아 온종일 도성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 뒤선덕에 이르렀다. 소년이 여기가 그곳이라 하고 밀어 떨어뜨리니 장님은 자기 집 닭 울음소리와 다듬이질 소리를 듣고 손뼉 치며 참으로 즐겁도다 했고 아내 소리를 듣고는 당신은 언제 여기 왔소? 라 물었다. 여흥부원군 관옥사 민공이 미복으로 이웃집 누각에 혼자 앉아 있는데 새로운 녹사가 와서 노인 얼굴에 주름살이 많은데 실로 가죽을 꿰맨 것이 아닌가요? 글은 아십니까? 바둑 두실 줄 아십니까? 하라며 무례하게 굴었다. 공이 어디서 온 손님이요? 라 물으니 부원군을 뵈러 왔습니다 하라 했고 공이 나도 부원이 될 수 없겠소? 라 하자 녹사는 암탈기 아직 울지 않았습니다 하라 했다. 주인이 나와 꿇어앉아 대죄하자 녹사가 놀라 신을 쥐고 도망치니 공은 비록 새로 온 향인이지만 의기가 뛰어나다며 오히려 후하게 대접했다. 10부. 사랑 이야기와 세태 비판. 성현은 당대 사랑 이야기도 생생하게 기록한다. 사문 김씨가 영남 술역 중 밀양기생 대중내에게 빠져 공무를 망각하고 역에 돌아왔다가 밤중에 다시 수십 리를 달려 기생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는 조선판 로맨스 소설 같다. 결국 기생이 정실부인이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어우동 이야기는 조선 사회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지승문 박씨의 딸로 종실과 혼인했으나 방탕하게 살다 처형당한 어우동에 대해 성현은 여자가 행실이 더러워 풍속을 더럽혔으나 양가 딸로서 극형을 받게 되니 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한다.
처형장에서 계집종이 수레에 올라 이번 일이 없었더라도 어찌 이보다 큰일이 없으리란 법이 있겠느냐고 위로하는 장면에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는 결말이 씁쓸하고도 인간적이다. 성현의 세태 비판도 예리하다. 옛날엔 잔치에 음식과 술 두세 잔으로 좋겠는데 근래엔 탕이나 구운 고기가 쌓여 한 가지가 아니고 번거롭고 조급한 관연에 장단장고 빠른 춤이 쉴 줄 모른다고 한탄한다. 혼례도 납체에 비단 수십 피를 쓰고 집은 높고 크게만 지으니 제목이 귀에 깊은 산속 나무까지 베어내고 강을 따라 뗏목 띄우는 사람들이 모두 괴로워한다고 적는다. 용제총화는 단순한 잡록이 아니다. 조선 전기 사회를 살아낸 한 지식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기록한 살아있는 역사 문서다. 권력자의 탐욕, 문인들의 허세와 천재성, 귀신과 미신, 웃음과 해악, 사랑과 죽음이 뒤섞여 500년 전 조선 사람들의 숨결을 생생하게 전한다. 성현이 스스로 지난 일을 상고하고 심심풀이로 보기에는 족하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이 책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